예,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인디케이션의 문제이고, 이 MPFL 리컨스트럭션이 아이솔레이티드 프로시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콤바인드 프로시저. 왜냐하면 환자 자체가 그 MPFL 인서피션시 플러스 다른 아나토미컬 디스오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콤바인드 프로시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하느냐, 당연히 리커런트 파텔라 인스테빌리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의 경우에도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가 있으면서 환자가 아나토미컬 프리디스포징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수술하는 걸 권하는 게 요즘 컨센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커런트 인스테빌리티 하는 수술이고 멀 얼라이먼트가 없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다. 그럼 뭐가 멀 얼라이먼트냐? 보니 멀 얼라이먼트와 디스플라지아, 그다음 파텔라 알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발구스가 심한 경우 Q앵글, TTTGT 증가돼 있고 피모랄 엔티버진이 증가돼 있으면 다른 보니 프로시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MPFL 리컨스트럭션은 권장되지 않는다. 콤바인드 프로시저를 할 수는 있다. 디스플라지아가 타입 B거나 또 트로클라 디스플라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파텔라 알타 있으면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제너럴 엑스티. 캔벨에 있는 테이블인데 과거 테이블에서 이게 변화된 거고, 보시면 이런 보니 멀 얼라이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춘 수술을 하고, 트로클라 디스플라지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춘 수술을 환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메디얼 프록시말 리얼 얼라이먼트 프로시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MPFL의 아나토미를 결국 알아야 되는데, 메디얼 에피콘다일과 어덕트 튜버클 사이에 썰컷에 시작해서 파텔라의 어퍼 2분의 1의 붙는 구조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다이섹션을 실제 제가 해보면 어덕트 튜버클과 메디얼 에피콘다일 사이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ALL처럼 굉장히 얇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텔라 쪽이 비교적 또 중요한데, 어퍼 2분의 1이 붙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그 카디바 스터디에서 이 어퍼 쪽에 바스투스 메디알린 머슬에 이게 광범위하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술할 때는 이 위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레이어 1과 레이어 3 사이에 MCL 레이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이제 결국 거기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라프트를 패싱시키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MPFL 리컨스트럭션은 ACL 리컨스트럭션과는 다른 수술입니다. ACL 리컨스트럭션은 가능하면 타이트하고 이게 펌하게 이렇게 돼야 좋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그 체크레인으로 작용하는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여기 마치 게를 이렇게 끄는 것처럼 이게 항상 일정한 텐션을 받는 게 아니고, 그 ROM 하는 과정에서 루즈해지고, 프랙션하면 루즈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꼭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오버로드가 와서 파텔라 피모랄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피모랄 소켓의 로케이션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한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셔틀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피모의 포스트레어 콘다일을 연장하는 선과 블루멘삭스의 포스트레어 엣지, 그 다음에 메디얼 피모랄 콘다일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수선을 그어서 그 앞에 있는 이 부위쯤에 터널을 만드는 게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카티딩이 여기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디스탈 포스테리어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펑셔널하게 좋은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쪽에 그 터널을 만들면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되게 그 프록시말로 가게 되고 프록시말 엔테리어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프랙션 때 타이트해지니까, 그러니까 좀 더 디스탈 포스테리어로 가면 좀 더 포기빙 하니까 아마 펑셔널이 좀 더 낫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걸 타겟으로 하지는 않고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프록시말 엔테리어를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라프트의 텐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되게 한 2뉴턴 정도가 제일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상에서는 인텍트의 MPFL 리가멘트 유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뉴턴이면 되게 1뉴턴이 109g 정도의 무게 그래비티로 했을 때 그 정도의 그 힘이기 때문에 한 200g 정도 무게를 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수술을 보여드리면서 그 각각 주의할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오업에는 반드시 시암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술방이 비제할 때는 막 손으로 만져서 하고 하다가 한 몇 케이스 정도 말포지션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실제로 프록시말 엔테리어로 가면 환자가 나중에 플렉션 할 때 크래피테이션을 호소하고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시암을 권장합니다. 트루 레터럴 뷰를 찍어서 콘다일과
콘다일이 겹치는 걸 꼭 확인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라프트는 저는 주로 TBRS 엔테리어 알로그라프트를 쓰지만 여러 논문들이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세미텐디노서스나 그라시루스나 이런 걸 쓰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느 그라프트를 써도 인텍트 MPL보다는 훨씬 스트롱하고 스티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머 쪽 픽세이션은 뭐 대부분 인터페런 스크를 쓰고, 파텔라 쪽은 바이오테너 디스크로 수체 앵커 등등등을 쓰는데, 피하셔야 될 건, 개인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트랜스퍼 파텔라 터널을 쓰는 그런 방법은 피하는 게 좋고, 아까 소노 레코드 방법처럼 그렇게 이게 더블 터널을 써서 이 파텔라 쪽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프랙처 리스크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스로스코프 루틴으로 꼭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인트라아트리얼 카틀리지나 다른 루스바디 등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인시전은 메디얼 에피콘다일 쪽에 이렇게 스몰 인시전을 넣어서 만져보면 만질 수 있고, 거기에 마킹을 하고, 시암을 반드시 트루 레터럴을 보고 가이드핀을 넣어서 하고, 터널을 좀 불안하면은 프리드미어 터널을 좀 만든 다음에 그쪽에 와이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쪽에 넣어서 시암을 트루 레터럴 보면 실제 정확한 위치인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으면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가이드핀에 이렇게 리머를 끼워서 하시면 좀 서지컬 스텝을 줄일 수 있고요. 파텔라 쪽도 마찬가지로 파텔라 메디얼 쪽에 어퍼보더 이분을 쪽에 스몰 인시전을 넣고, 그쪽에 저는 이제 바이오테너디 스크루하고 수체 앵커를 쓰기 때문에 레이어 1과 레이어 2 터널 그래프트를 패스시킬 그 터널을 다이섹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이섹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 파스타 레이어 2 사이를 해서 그래프트를 통과시킬 수 있는 터널을 만들고, 리딩 수처를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텔라 쪽 프레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파텔라 쪽은 뭐 메디얼 엣지를 익스포저 하고, 캡슐은 열지 않고, 저는 이걸 쓰지만 뭐 수초 앵커 2개 쓰시면 오히려 수술하기는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수초 앵커 2개를 가지고 했던 케이스에서 좀 심하게 바깥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경우들이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한쪽은 최소한 바이오테너 디스크를 쓰고 나머지 하나는 수초 앵커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저는 숄더에서는 루핀 수초 앵커를 쓰고 있고요. 이게 약간 카우다드로 하고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이 터널을 만들고 앵커를 넣으면 이게 쉽게 앵커를 쓸 수 있고, 나중에 앵커의 장점은 그래프트 텐션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를 이 터널을 통해서 통과시키시면 되고요. 이 피머 쪽에 좀 처음 하실 때는 저는 20mm 정도 집어넣는데, 한 25mm 정도 소켓을 만들고, 좀 타이트한 것 같으면 그래프트를 약간 빼면 한 5mm 정도 제가 어드저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 텐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텔라 쪽은 되게 이 그래프트에 이렇게 마킹을 하고, 프리미러로 앞쪽 페리오스템 수처를 한 다음에 그 스코브로 ROM하고 그래프트 모빌리티, 파텔라 텐던의 메디얼 레터럴 그래프트 모빌리티 보고, 플렉션 익스텐션 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LOM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스코프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트 텐션의 문제입니다. 근데 프리미러로 일단 수처를 통해서 파텔라 쪽에 그 그래프트를 프리미러 수처를 한 다음에 파텔라 글라이드 테스트를 해보고, ROM 해보고, 스코프를 봐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메디얼 쪽으로 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시암 보고 이렇게 메디얼 레터럴 해보면 오브젝티브하게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요. 이게 피머 쪽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파텔라 고정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타이트한 것 같으면 조금 빼면 되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파텔라 쪽, 피머 소켓 쪽에 그렇게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스코프에 리덕션 된 모습이고, 그래프트를 안에서 이렇게 팔페이션 하면 그래프트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업 CT 보시면 어덕터 튜브하고 에피콘달 사이에 만들어질 거 없고 2분의 1 수처 앵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18세 남자 환자고 8개월 전에 빠져서 컨저버티브 했는데 다시 운동하다 빠져서 와서 했던 경우입니다. 다행히 다른 드로트 디스플레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서 리컨스트럭션 했던 모습이고, 포스트업 1년에 리해빌리테이션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수술 반이고 리해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리 웨이트 트레이닝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 이모빌레이션을 저는 브레이스를 요즘은 권장하지 않고 되게 포스트를 스프린트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쿼드릭스 머슬 웨이스팅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ROM은 CKC는 가능한 한 빨리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웨이트 비링 시키고 빨리 ROM 시키고 액티브 익스텐션을 좀 지연하더라도 쿼드립 세팅 엑서사이즈를 열심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서지컬 폴은 절대적으로 타이트니스는 생기면 안 된다. 뭐 저는 아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루즈하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파텔라 터널을 만들 때는 엔테로 콜텍스 안 깨지도록 주의하고 아티클러 서피스 쪽으로 너무 깊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 피머럴 터널은 절대적으로 프록시말 엔테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좀 디스탈로 가는 거는 억셉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디케이션 제일 중요하고 머럴라이먼트가 없는 경우에만 아이솔레이티드 프로시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로로스코프는 뭐 제 경험으로는 뭐 이렇게 만져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플로로스코프를 쓰는 걸 절대적으로 권장합니다. 절대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MPFL 프랙션에서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something wrong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트 텐셔닝이나 자기가 만들었던 터널 로케이션, 소켓 로케이션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오버 타이트니스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ACL 리콘스트럭션과 다른 수술이고 체크레인이지 리가멘트 뭐 엄밀하게 말하면 뭐 리가멘트 리콘스트럭션을 해서 텐션을 만드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